역학 시스템에서 등속 운동이랑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프를 조금만 더 해석해보자. 우리가 등속 운동에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점점 증가하는 모양을 보였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점점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볼 수 있었어. 여기 세 개의 그래프에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없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보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가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1초 동안에 50m를 이동했으니까 속도는 50m/s가 되겠어. 나에서는 이동거리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정지 상태라고 보는 거고, 2초에서 3초까지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또 증가했으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도가 되니까 1초분의 70m네. 그러면 속도는 70m/s가 되는 거지. 두 번째 그림에서 시간 위치에 따른 그래프야. 4초 동안에 위치가 점점 증가했으니까 4초 동안은 등속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니까, 이동 거리니까 12m를 4초 만에 갔다라고 해서 3m/s의 속도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4초부터 6초까지는 위치가 다시 되돌아온 걸로 되어 있는데, 물체는 12m까지 갔다가 다시 8m의 위치로 돌아간 거야. 4초 때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된 거지. 4초에서 6초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2초 동안에 4m를 움직였으니까 속도는 2m/s가 돼. 자, 마지막 그래프에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인데 A랑 B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기울기는 속도라고 했는데 A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속도는 A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값을 비교해보면 A의 속력은 3초 만에 180m를 갔으니까 6m/s, B는 3초 동안에 60m를 갔으니까 20m/s가 되겠어. 그래서 이동거리는 A가 훨씬 더 많이 갔고 속도도 A가 3배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직선 그래프는 등속 운동 상태, 그리고 기울기로는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자. 자, 시간 속력 그래프야. 우리가 등속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일정한 그림을 보였고, 등가 속도 운동에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였어. 첫 번째 그림에서 0초부터 3초까지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등가 속도 운동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3초 동안에 10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어. 면적은 이동 거리가 되니까 15m 이동을 한 게 되는 거고,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는데 가속도는 3분의 10, 그래서 3분의 10m/s 제곱이 돼. 3초부터 8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을 한 건데, 속력이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는 아니야. 이동 거리가 멈춰 있을 때만 얘는 정지된 상태인 거고, 속력이 10인 상태에서 멈춰 있다는 거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동 거리는 면적으로 구해주면 되니까 5 곱하기 10 해서 50m 이동을 한 거고, 속도는 10m/s로 일정하다. 가속도는 없는 상태다. 다에서는 역시나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 속력이 감소한다는 거는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힘이 존재한다는 거야. 반대 방향에서 가던 물체를 자꾸 힘으로 밀어주니까 물체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속도는 일정하게 감소하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이 되니까 2분의 10. 그래서 5m/s 제곱이 돼. 그 다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2초 동안에 4m를 이동해 4m/s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면적으로 해서 4m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면적도 똑같으니까 돌아올 때도 4m 이동 거리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속도가 증가하다가 속도가 감소했다. 지금 속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인 건데,
2초까지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고 2초부터 4초까지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힘이 존재한 거야. 속도가 늘었다가 줄어들었는데 가속도의 방향만 바뀌고 이동 방향은 바뀌지 않은 거지. 출발해서 속력이 점점 증가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상태인 거야. 그럼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해석 한번 해보자. 같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져. 속도는 중력과 속도에만 영향을 받는데 중력과 속도는 물체의 질량하고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작용하니까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거야. 자, 여기서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물체의 질량은 중력의 크기에만 영향을 주거든? 중력의 크기라는 거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무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인 9.8m/s 제곱을 곱한 값이 바로 이 물체의 중력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5대1이 돼.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가 다른 거고, 내려오는 속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자. 중력의 크기라는 거는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그 중력의 크기가 절대 변하지 않아. 내려오면서 살 빠지거나 질량이 빠지는 게 아니니까 A와 B의 중력의 크기는 5대1이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돼. 두 번째 유형에서는 A와 B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고 있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질 때는 위치가 같으면 이 각자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과 속도로 같으니까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고 했지. 자, 뭐만 다르냐면 속력에 의해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만 서로 다른 거야. 그러면 A랑 B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데 A가 20m 이동하는 동안, 달리는 동안 B는 40m를 달린 거야.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B가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B는 수평 방향으로 A보다 2배 더 빠른 10m/s의 속력으로 던져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세 번째 유형에서 A와 B는 질량도 다른 상태, 떨어뜨리는 높이도 다른 상태야. A와 B의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 다르다고 했고 질량이 1대2니까 중력의 크기는 1대2가 되고 물체는 내려오면서 그 중력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꼭 알아두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식 기억하고 있어? 이동거리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V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면적을 찾아주면은 이동거리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지. 자,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GT, V는 GT가 되니까 GT에다가 T 하나를 더 곱해서 2분의 1 GT의 제곱이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 H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초 걸렸다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A에서 이동거리 H는 2분의 1 9.8m/s 곱하기 1초야.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는 4.9m가 되는 거지. 그럼 B는 이동한 높이가 4배가 되니까 이 식에다가 넣어보면 T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B는 바닥까지 2초가 걸린 거야. 두 개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는 A는 1초가 걸렸기 때문에 9.8 곱하기 1초에서 9.8m/s가 되고 B는 2초가 걸렸기 때문에 19.6m/s의 속도로 바닥에 닿게 돼. 자, 그러면 서로 높이가 다른 위치에서 던져진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B랑 A가 떨어지는데 B는 여기서 떨어지고 A는 B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져. 그러면 더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A가 B보다는 더 늦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B는 A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떨어지는 건데 둘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똑같은 상태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V2가 V1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B는 더 빠르게 떨어졌는데 더 멀리 이동한 거잖아. A는 더 오래 걸렸는데 B랑 같은 위치까지 이동을 한 거고.
그러니까 V2가 속력이 더 빨라야 되는 거지. 마지막 유형인데 A를 수평 방향으로 던져주고 B를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면서 두 개의 물체가 어느 지점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유형이야. 일단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두 개의 물체의 중력의 크기가 달라도 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두 개의 물체는 같은 위치로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고 있어. 자, 그런데 A는 속력을 가졌으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속도가 V보다 더 빨라진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옆으로 달리는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그러면 B와 A는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A가 더 빨리빨리 이동을 하니까 P 지점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A와 B는 충돌할 수 있겠지. V보다 더 작은 속도로 수평면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B와 만나는 지점이 P보다 더 아래에서 만나던가 그거보다 더 느려진다고 하면 A와 B는 떨어질 때까지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 자, 어느 시간에서건 A와 B의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같은 상태지. 속력이 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지고 있는 위치도 같은 상태야. 그런데 A가 얼마나 빠르게 달렸냐에 따라서 P 지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다니면 그 위에서 더 느리게 다니면 그 아래에서 만날 수도 있는 확률을 가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워보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유형 적용을 한번 해보자.